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공유하는 화면은 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먼저 1주차는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 주차별로 이제 그림책 원예 테라피 체험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 체험은 마지막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론적인 설명 전에 이제 이 체험이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체험은 4차 시가 다 다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 원예 테라피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요. 4차 시별로 다 다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림책 원예 테라피, 뭐 그림책 플라워 테라피, 그림책 테라피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이제 의뢰 주시는 그런 뭐 기관의 대상이나 또 의뢰 주시는 기관에서 이제 말씀 주신 시간이나 인원이나 재료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책 테라피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림책을 몇 권을 가져가느냐, 원예 활동의 퍼센트를 전체적인 100%로 봤을 때 뭐 그림책을 80으로 가져가고 원예를 20으로만 가져갈 건지 반대로 그림책을 한 3, 40%만 가져가고 원예를 한 60% 정도로 더 크게 가져갈지 이거는 의뢰주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골고루 체험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내가 체험을 해본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실제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가져가고 어떤 부분을 좀 덜어내야 되겠다는 걸 가장 잘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을 4번을 하고요. 이 체험 4번 하시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원예 활동을 크고 작은 걸 4번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재료 나눠드리는 거, 재료를 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원예 그 테라피에서의 활동을 그 각 테라피마다 어느 정도의 그 볼륨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만들어 보셨을 때 이제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4번 다 다른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주차에는 원예 테라피 체험을 한번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먼저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 찾기를 조금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론 수업은 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업하고 있는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좀 대입을 하셔갖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잡으셔야 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가져갈 건지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나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구한테 내가 좀 전하고 싶은지 저희가 일단은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 대상을 많이 이렇게 선별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수업을.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대상을 다 체험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수업을 한번 나가보셨다가 아이들 수업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고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누구한테 대상으로 좀 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경험해봤는데 어떤 대상이 좀 잘 맞더라. 이런 부분 내가 무엇을 정했으면 누구한테 정할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지 어떻게라는 건 저희가 어떤 방식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예로 전할 것인지 미술로 전할 것인지 원예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내가 가져갈 것인지 테라피의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체험 활동 같은 그림책 원예 수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책으로 융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림책을 제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 미술이라든지 말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예 활동이라든지 이것저것을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어떤 형태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앞으로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일주일 있다가 2차 시에는 프로그램의 주제나 대상별 구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림책 원예 테라피를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이나 이제 주제별로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대상이 주제별이라는 거는 대상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뭐 제일 많은 시니어는 95살 어르신까지 뵙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상별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대상에다 똑같은 스타일로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제 경험에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체계화시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대상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더라. 이런 류의 그림책을 선정하면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처음에 다가가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주의할 것도 가장 많은 게 사실 특수학교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영역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짤 때 대상이나 주제를 처음에 가장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림책 원예 테라피로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시니어도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시니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연령대는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니어를? 시니어 하면 보통 뭐 할머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시니어가 이제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보잖아요. 근데 시니어의 범위가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의 범주에 들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요즘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를 저희가 수업을 의뢰를 받았을 때 65세, 그러니까 60대 초반, 중반도 시니어 수업에 오실 수 있고, 80대 후반도 시니어 수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대상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니어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 같은 게 다르시기 때문에 같은 시니어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하시면 이 두 집단한테 다 만족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시니어 같은 대상은 어떤 부분으로 좀 하면 더 효과적인지, 뒤에 시니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으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이 조금 세세하게 대상에 따라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거, 제가 뭐 진짜 난관에 막 부딪혀서 저도 처음에 이상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되게 막 저의 의욕에 불타서 다른 분들 많이 느끼지 못하는 저 혼자 그냥 했는데 막상 가니까 반응도 없고 근데 제가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코칭 과정 준비하면서 한번 예전에 그러니까 19년 막 18년 그때부터 자료부터 쭉 훑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수업 사례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상별로 좀 어떻게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됐었는지, 같은 그림책이라도 대상에 따라 어떻게 좀 활용을 했는지 그런 걸 사례로 보여드릴 거고, 프로그램 구성 실습을 해볼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단하게 해보는 거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의뢰를 받고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의뢰를 주시는 그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하게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뭐, 무슨 대상이고 몇 명이고, 한 몇 분 정도로 해주세요라고만 의뢰를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여기 관련해서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괜찮으면 수업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의뢰를 받았던 두 사례를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각 선생님마다 피드백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수업을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패한 사례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에서 이제 토대로 이 대상한테는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좋더라 하는 거를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의뢰를 받고 어떤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2차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